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24년 3월 20일 간추린 부동산 뉴스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을 이어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하였고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 0.3%, 2014년 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4에서 5%대의 상승률을 보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값이 크게 치솟은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자 집값이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되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 인천 1.93%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 -4.15% 이어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의 2에서 3%대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되고 결정 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해 신청을 받고 제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고금리로 상가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상가 공실이 치솟고 경매가 쏟아지니 은행권도 상가 대출을 대폭 줄이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못 치룬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상가를 공급했던 시행사들은 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확보 못하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가중됩니다. 금융관계자는 최근 상가 대출 한도가 감정가의 50%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요즘 상가 경매 낙찰가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서 황금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상가 대출을 예전처럼 7,080%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분 상가 순으로 올라가며 오피스텔 대출 금리가 5% 선이라면 지사는 6% 초반, 상가는 67%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험할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라며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 낫지만 상가 대출이 확 줄어서 분양자들이 대출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안산과 시흥까지 이어지는 노선인 신안산선의 개통이 2025년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약 44km 길이의 노선입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돼 최대 시속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100분에서 최대 25분으로 줄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10호선 노선으로도 불립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은 3기 지하철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서울 지하철의 노선이지만 1998년 IMF 사태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1호선은 광명시를 기점으로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구리시까지 이를 예정이었지만 신안산선은 광명시와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등 수도권,
서남부 권역을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노선으로 변경된 셈입니다. 신안산선은 향후 서울역까지 연결되고 서해선을 통해 남쪽으로 충남 홍성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화성시가 요구한 신안산선의 향남 연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이 향남까지 연장되면 화성 서부 지역에서 여의도까지는 50군데 이동이 가능해져 일대 교통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안산과 시흥을 이으며 경기 남부 교통혁명을 이끌 광역철도 신안산선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월판선까지 개통되면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과 월판선, 서해선이 겹치는 트리플 환승 체계까지 구축됩니다. 외환위기로 좌초된 서울지하철 1호선 계획이 모태인 신안산선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까지 겪은 만큼 더 이상 사업 지연 없는 개통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60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인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 안정화까지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3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적용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지방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밖에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양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조정됐습니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 매수 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